쿼터급 하면은 뭐 MT-03이 좋나요? 듀크 390이 좋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듀크 390은 일단은 지금 현재 23년식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매니아들, 나는 듀크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은 이제 듀크를 사겠지만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MT-03이랑 듀크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이 영상을 많이 보실지는 몰라도 저라면은 돈을 투자해서 전 듀크를 살 것 같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KTM 듀크 390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터급 네이키드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쟁 모델인 야마 R3가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KTM 듀크 390은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KTM만의 색깔이 있고 특유의 오렌지색 컬러가 뭐 오렌지 군단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KTM 자회사가 무려 이제 허스크바나가 이제 KTM 엔진을 갖다 쓰고 있죠. 2017년에 변경되기 전에는 헤드라이트 자체가 이제 외눈이었어요. 외눈 헤드라이트였는데 변경이 됐죠. 양쪽으로 이제 좀 갈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구형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형 디자인 나쁘지 않고, 구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간혹가다 뭐 시동 꺼짐이 있고 장고장 이슈가 좀 있다라고 주위에서 좀 그렇게들 얘기를 해서 2세대로 바뀌면서부터 그런 장고장 이슈, 시동 꺼짐 이런 게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거의 뭐 단점이 없습니다. KTM 타시는 분들은 공도위의 깡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얌전하게 타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KTM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도 재밌는 바이크를 만들자, 펀바이크를 만들자 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이제 오프로드가 강세이긴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면서 네이키드가 이제 출시가 됐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 모델입니다. 쿼터급 네이키드 하면 이제 KTM 듀크를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정말 높은 모델입니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보시면 뭐 KTM 듀크는 스트리트 바이크의 스릴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털처럼 가볍고 강력하며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어 도시의 정글을 헤쳐나가거나 굽은 숲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라이딩을 보장합니다. 야, 이 글도 진짜 기가 막히게 썼어요. 뭐 뭔가 좀 웅장하게, 가슴이 웅장하게, 이런 타이핑 자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맨날 뭐 혼다 홈페이지만 보다가 KTM 홈페이지는 처음 들어와봤는데, 요런 이제 타이핑 자체도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좀 쓰는 흔적이 좀 보입니다. 이 바이크를 타고 싶게끔 만든 그런 흔적이 보여요. 기탈처럼 가볍고 강력하며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어. 그만큼 KTM 듀크는 네이키드 중에서 뭐 MT-03이나 타사 바이크들에 비해서 무게가 진짜 가볍습니다. 야마 MT-03도 168kg 정도 되는데 KTM 자체는 무게가 진짜 가볍습니다. 진짜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이키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타기에는, 물론 시트고가 높긴 하지만 시트고가 830이에요. 830으로 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무게가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이 바이크가 추구하는 넘치는 토크의 재미, 코너링 머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MT-03이랑 듀크 390이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CC부터 차이가 납니다. MT-03 같은 경우는 321cc죠. 321cc고 듀크 390은 373. 듀크가 훨씬 높습니다. 시트고는 MT-03이 745, 그리고 듀크 390은 830. 예, 많이 차이 납니다. MT-03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좀 크신 분들은 시트고가 많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키가 좀 크신 분들은 듀크로 가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출력은 42PS, 듀크 390은 43.5PS, 무게는 168kg, MT-03이 168kg고 듀크 390이 149kg입니다. 거의 진짜 뭐 15kg, 20kg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진짜 MT-03도 가벼운데 훨씬 가볍습니다. 듀크가 생긴 거는 진짜 듀크가 훨씬 무거워 보이는데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가격은 775만원, 듀크 390은 855만원, 2023년 기준. 전자장비는 ABS 지원하고 라이딩 모드도 같이 지원하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 계기판을 탑재하고 있고, 듀크는 TFT 계기판이죠. 그리고 부품 수급은
별 5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 일단은 웬만하면은 MT03 같은 경우에는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품 수급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별 5개를 줬고요. 듀크 390 자체는 KTM 코리아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듀크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높죠. 둘 다 뭐 너무 유명한 바이크고, 그리고 최고속은 MT-03이 훨씬 높죠. 약 170에서 180 정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17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키드가 주행풍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180까지 땡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거의 다 제가 보면은 거진 160에서 170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땡기는 차가 아니잖아요. 땡기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60까지는 나갑니다. 그래서 고RPM을 쳤을 때 그 힘이 후반부에도 충분히 남아있었다라는 게, MT-03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통이고 2기통이다 보니까 스로틀 질감이 확실히 좀 뛰어나긴 하겠죠. 120, 130까지는 렉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듀크도 마찬가지지만 MT-03은 진짜 빠르게 올라갑니다. 기아 변속만 잘해주면 진짜 빨리 올라가는데, 듀크는 어쨌든 좀 RPM을 좀 써줘야 돼요. RPM을 좀 써줘야지 좀 땡기는 맛이 있다. 그래도 토크는 제가 봤을 때는 초반 토크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듀크가 좀 더 재밌다. 아무래도 좀 진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치고 나가는 맛은 좀 듀크가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좀 뭐 다른 면도 있고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세대가 1세대에 비해서 진짜 2세대가 다듬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 앞부분이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깎여 있죠. 공격적으로 깎여 있고, 이 헤드라이트 자체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 헤드라이트 신형들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뭐 KTM 듀크뿐만 아니라 KTM 390 어드벤처, KTM 하면 이제 이 헤드라이트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좀 진짜 어디 외계인이 만들었는지 디자인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바이크, 쿼터급 바이크를 선택하는 기준이 디자인과 출력이잖아요. 디자인과 얼마만큼 내가 재미있게 탈 수 있는지, 디자인과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이키드 디자인 중에서 제일 거의 만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튜닝 할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예,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듀크를 사시는 분들이 너클가드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봤거든요. 너클가드랑 머플러도 요새 이제 구변이 안 되긴 하는데, 이 순정 머플러를 떼시고 아마 아크라로 튜닝을 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너클가드랑 이제 머플러만 하셔도 충분히 듀크는 더 이상 뭐 튜닝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앞부분에 이제 말벌 디자인을 좀 같이 따라가는 듯한 이렇게 LED로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예, 나눠놨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좀 나눠놨고, 텔램프 디자인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LED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45도 좀 측면에서 바라본 이미지인데요, 완전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45도에서 봤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진짜 깔끔하고, 구형은 좀 구형 느낌이 많이 났는데, 요 이제 뒤에 리어 카울도 진짜 이렇게 좀 심하게 올라가 있죠. 예, 심하게 올라가 있어서 듀크만의 그런 이제 레이싱 DNA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리어 카울의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옆에서 본 이미지인데요. 확실히 이제 연료 탱크의 각도라든지 헤드라이트의 각도가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노출된 프레임도 너무 완벽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너클가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연료 탱크가 전반적으로 좀 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얘가 연료 탱크가 요만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이드 카울 자체도 공격적인 느낌이 좀 강조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이트가 좀 위로 솟아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야가 잘 보이지만,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눈뽕이 좀 심하다라는 거, 예, 눈뽕이 좀 심해진다라는 거. 프레임 보세요. 두카티 몬스터를 좀 연상케 하는데, 어쨌든 이 프레임 자체가 되게 강렬해서 진짜 되게 기계적인 그 메커니즘적인 그런 미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이키드 자체가 엔진이 드러나는 그런 바이크잖아요. 엔진이 이제 카울로 덮여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듯한 느낌인데 되게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요 프레임 자체도 되게 경량화를 잃었고, 길게 뻗은 엔진 자체도 이렇게 저중심 설계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봐도 와, 진짜 멋있습니다. 되게 오밀조밀하게 꽉 차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빈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이제 듀크의 심장, 373 엔진인데 그 89mm랑 이제 60mm 보어 스토커를 가졌죠. 오버스퀘어 엔진이에요. 오버스퀘어 엔진이기 때문에 단기통 특유의 그 통통 튀는 그런 토크는 솔직히 뭐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회전에서 확실히
그 빛을 발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전 세대도 그렇고 엔진에 대한 그런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뭐 시동 꺼짐이라든지 이런 이제 장고장이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 스윙 한번 보세요. 예, 스윙 한번 보세요. 진짜 혼다는 이거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예, 스윙함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떻게 이 디자인을 스윙함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디자인했는지. 인상적인 건 뭐냐면 얘가 좀 뒤집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기계가 좀 연애 안에 있는 부속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스윙함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좀 이질적이면서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립니다. 엔진 케이스 자체도 탄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경량화에 그만큼 힘을 썼다는 거예요. 4개의 밸브가 있고 오버헤드 캠샤프트가 2개입니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149kg에 불과한 건조 중량은 제대로 된 설계를 의미합니다. 와,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고 슬리퍼 클러치를 사용을 해서 클러치 잡는 감이라든지 그리고 백토크를 방지하게 되고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할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클러치 감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이 쿼터급 사양에서도 슬리퍼 클러치가 채용됐다라는 거는 진짜 이를 갈고 제대로 만들었다 이거죠.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일 정도로 정말 가벼운 클러치를 지니고 있는 게 듀크 390의 매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쿼터급에서 이 전자식 스로틀이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듀크가 최초래요. 이 전자식 스로틀 자체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이 스로틀 하나가 그 반응 속도가 케이블에 비해서 확실히 좀 그 차이가 좀 나요. 차이가 납니다. 질감도 다르고 그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매끄럽게 돌아가면서 세밀한 조작이 좀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요 전자식 스로틀이거든요. 쿼터급의 전자식 스로틀 옵션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죠. 전 솔직히 말이 쿼터급이지 쿼터급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론트는 이제 320mm 싱글 디스크 그리고 리어는 230mm 싱글 디스크가 장착이 됐고 이 사양에 맞는 제가 뭐 다른 리뷰들도 많이 찾아봤지만 브레이크 성능이 이 듀크 390에는 정말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그런 브레이킹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굳이 더블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제동 성능은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휠 자체는 이제 17인치 캐스트 알로잉 휠을 장착을 했고 프론트 타이어는 이제 110, 리어는 이제 150이네요.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성능도 진짜 이제 듀크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료 탱크가 이제 13.4리터인데 뭐 적당한 연료 탱크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듀크가 어쨌든 듀크 타시는 분들 중에 연비가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죠. 한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에서 15, 그래서 10 중반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으면 10 후반대도 나오긴 한다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주유소를 좀 자주 가야 된다라는 거.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와 있죠. 연료 탱크도 좀 올라와 있고 자세가 그냥 네이키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모타드예요. 모타드이기 때문에 시트를 좀 뒤에 엉덩이를 받치고 조금 뒤로 앉으셔야지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클러치랑 브레이크 레버도 손 모양에 맞게 조절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써있죠. 시트고가 아무래도 820이라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타시려면 MT-03을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시트고가 높기 때문에 시야가 좀 넓게 보인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하지만 820이면 극복할 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170 초반 정도만 되셔도 듀크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발만 닿는다면 컨트롤 하기에는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뉴 스위치도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ABS 당연히 있고요. ABS 당연히 있고 또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슈퍼 모토 모드라고 말 그대로 이제 뒷바퀴 ABS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 ABS를 꺼버리기 때문에 라이더의 오른발에만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진짜 뭐 무시무시한 모드죠. 어떻게 보면은 바이크를 잘 타는 사람이야 뭐 뒷바퀴가 털리면서 경쾌하게 그렇게 스릴 넘치는 주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ABS가 앞뒤로 잡아주는 게 슬립이 위험해서 나를 지켜줄 수가 있겠죠. 이게 TFT 계기판도 시간, 트림, 연료 게이지, 기어 단수 여기 표시되죠. 그리고 낮이랑 밤이랑 바뀝니다. 쿼터급 하면은 MT-03이 좋나요?
듀크 390이 좋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듀크 390은 일단은 지금 현재 23년식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매니아들 나는 듀크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은 이제 듀크를 사겠지만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MT03이랑 듀크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이 영상을 많이 보실지는 몰라도 저라면은 돈을 투자해서 전 듀크를 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트고만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리 힘만으로도 이 바이크를 버틸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핸들바의 위치도 그렇고 딱 모타드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키드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고 진짜 전형적인 모타드인데 재밌게 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통이라서 약간의 좀 MT03은 2기통이고 듀크는 단기통이라서 툴툴거림에 저단에서 툴툴거림은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통인데 제가 타본 바로는 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대신에 이제 정비성 하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뭐 군자역 쪽에도 KTM이 생기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남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비 받으려면 뭐 한 달을 뭐 거의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뭐 바로바로 정비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인프라 구성이 좀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이제 KTM의 인지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수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제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건 핑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는데 수리비가 비싸서 MT03을 산다? 이거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연비가 안 좋아서 KTM을 안 산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충분히 즐기고 재밌으려고 바이크를 타는 건데 연비가 안 나와서 안 사고 부품 수급이 그지 같아서 안 사는 건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KTM 자체는 골라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차별화된 점이 되게 많고 솔직히 네이키드 중에선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고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백미러가 좀 못생겼다라는 거? 백미러가 못생기고 포지션이 좀 빡셀 수는 있겠지만 단기통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엔진열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단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가격이 단점입니다. 이 모든 다 좋은데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699만원? 아 너무 좀 거의 700만원 가까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차라리 좀 저렴한 MT 시리즈나 좀 듀크를 알아보시다가 좀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는 뭐 거의 855만원이니까 이거는 뭐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셈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작년에 듀크 신차를 뽑으신 분들이 승리자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듀크 390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아쉽습니다. 85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진짜 거의 156만원이나 올랐고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 물가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이면 차라리 돈을 더 모아서 뭐 650R을 사지 미들급을 사지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 KTM 듀크 390 쿼터급만의 그런 특권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연비라든지 그 다음에 쥐어짜는 재미 그런 게 엄청난 출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쿼터급이라서 출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쿼터급을 좀 더 즐기고 싶다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듀크 390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